강민철을 찾습니다. 아웅산 테러리스트. 이 사람들 다 잡히지 않았어? 잡혔죠.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2018년에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네. 남한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아웅산 폭발 사건의 테러리스트가 남한 사람이다. 이게 음모론이네. 클레이모어는 북한군이 만들 수 없다. 그 크레모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 전체에서 대한민국하고 미군이 있는 괌. 그게 사용되었다면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의 행위지. 아웅산 폭탄 테러에 쓰인 폭탄은 북한이 만들 수가 없는 미군만 만든 거다 당시에. 미군만 갖고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나는 서울대학교를 다녔다. 아, 강민철이? 수사당국이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 직원하고 면담을 허용했대요. 그때 강민철이 나는 서울에서 왔다라고 한국 대사관 직원한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럼 또 의심이. 강민철은 한국의 정보기관이 관리했다. 잡히자마자 수류탄을 터뜨려서 팔도 잘린 테러범이 어떻게 이렇게 체포할 당시에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 그 사건 전의 사진을 구할 수 있는 곳은 그가 속한 조직밖에 없지 않냐.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기관일 것이다.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 12월 3일 밤 부산 다대포 해안으로 침투하던 북한군의 무장간첩 2명이 해안 경계에 근무 중인 육군 초병들에 의해 생포되고 소위 말하는 무장공비 2명이 체포가 됐고 체포가 됐던 사람을 이제 기자회견까지 시켜요. 그 기자회견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은 우리가 했다. 그런데 근무하던 초병들이 격전 끝에 무장공비들을 생포했다라고 발표했거든, 군에서.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20년이 지나서. 거짓말이고 육군이 아니라 대북 공작을 하는 북파 공작원들이 이 무장간첩들을 잡았다는 거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생포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실탄 뭐 이렇게 총도 안 주고 그냥 방망이로 그냥 때려잡는 거. 그것만 연습을 했었죠. 이런 말을 상관들이 했다는 거야. 상품에 흠집을 내면 큰일 난다. 청와대에서는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 이거는 꼭 성공을 시켜라.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음모론은 뭐냐면 아웅산 폭파 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다.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린 오더라는 거고 상품에 흠집이 나도 안 돼. 왜? 빨리 기자회견을 해야 되거든. 북파 공작원들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예비역 대령이 한 분 계시대.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셨어, 이분이. 증언을 통해서 1984년 다대포 간첩 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와 정보사령부가 합작한 역공작이라고 단언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이 박세직 씨였는데 당시 정보부 사령관이었던 이상규 씨와 두 사람이 육사 동기예요. 이상규 사령관이 안기부로부터 전향한 간첩을 이용한 역공작 제안을 받고 저한테 자문을 해왔어요. 야, 이게 안기부랑 정보사령부가 같이 합작한 역공작이고 네, 박세직 이상규는 하나의 12기. 아주 전두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실세였잖아요. 실세였죠. 네. 그리고 그 둘도 굉장히 사이가 가까웠던 사이고. 실세들. 야.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했을 때 내가 여기 왜 내려왔어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웅산을 얘기하면서 아웅산은 북한 측의 소행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좀 거죠. 기획 느낌이 많이 나네. 그러니까 음모론의 이제 또 다른 근거가 여기서 그거야. 그런 거죠. 가기로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가게 됐다. 이거 이상하다는 건데 은희 씨 봉투. 와, 책이에요. 책이네. 두꺼운 책.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 (1984년 5월) 중순 대통령 재가를 위한 문서로 인도, 스리랑카,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서남아 대양주 대통령 순방 기본 계획서안을 만들었다. 장관이 4개국 순방 계획안 문서를 가지고 대통령 결재를 받으러 갔으나 버마를 순방 국가에 포함하라고 해서 결재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아주국장이나 서남학과 직원 모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얘기를 한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은희 씨가 조금 전에 읽은 책이 뭐냐면요. 네. 당시에 이 순방 외교의 실무를 담당하신 분이야. 아, 진짜. 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이 책 내신 분, 쓰신 분. 네, 봤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국빈 방문할 때는 최소 몇 년에서 아무리 빨라도 6개월도 힘들거든요. 이미 이제 정부 각 부처 내에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협의를 하고 또 현지 대사들 의견을 듣고. 근데 버마는 아무도 검토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정부 부처 내에서 그동안 검토조차 안 했던 버마라는 나라 방문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냥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멘붕이죠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인터뷰하시는 표정에서도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가 그러니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내윈이란 지도자가 83년 어떤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지역의 정보국장을 뭐 처단하고 하는 여러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버마 내부적으로요? 네, 버마 전체적으로 치안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어서 그 시기로 보더라도 이때 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북한 기술자가 방문해서 기술 지도도 해주고 재련소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만들어주고 이런 관계였으니까 너무 좀 어색한 거죠. 대통령이 버마 넣으라고 하기 전에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몇 시에 뭐 어느 식당에서 뭘 먹고까지 다 정했을 거라고. 근데 그 계획안이 없어졌대.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버마가 빠진 국무총리까지 결재가 난 83년 5월 20일에 전 대통령한테 들고 간 문서가 외무부에서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가서 이 문서가 공개된 후에도 또 가서 봐도 그 문서만 없어요. 버마를 가게 된 계기가 밝혀지면 불편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많은 분이 돌아가셨잖아.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방금 전에 나오셨던 이 책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를 쓰신 분은 음모론 쪽 입장을 그건 갖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이분은 뭐냐면 아웅산 테러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외교 참사라고 보신 거야. 그러네. 여기 돼 있어. 버마 암살 폭발 사건의 외교적 성찰.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싶었던 거지. 어떻게 해서. 외교관으로서 뭐가 문제였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을 기술하신 거네. 이제 하나하나씩 좀 증명을 해보죠. 요게 흔히 얘기하는 정식 클레이모 사진이야. 네. 그렇죠. 이게 폭파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격발기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당시 폭파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 잔해물이에요. 요거와 요거의 무게 차이도 굉장히 얘가 훨씬 무거웠고 이게 이를테면 이게 정품이라면 네. 얘는 약간 사제네, 사제. 아웅산 테러에 쓰인 폭탄이 북한에서 만들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말이 바로 그 아닌 부분입니다. 건가요? 일단 들어보세요. 네, 크레모라는 얘기는 없는데 크레모식의 폭탄이라는 얘기겠죠. 클레모는 아니고 컴포지션 B라고 북한에서 만든 건데 클레모는 미국이 만드는 그러니까 비슷한 무기를 북한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초반에 그 폭탄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신 분, 그 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욕한다? 그래서 많이 욕하게 나 같은 애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건 당시에 그 사고 현장을 찍은 폭탄 잔해물 사진하고 버마에서 이루어진 재판 속 기록의 세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아. 우리 한국군이나 당시 미군이 운용하던 크레모아하고는 확연히 다른 면이 많아요. 우리 제시 크레모아는 길쭉한 지극면 재를 활처럼 약간 휘어놓은 그런 형태이고 상단에 뇌관을 꽂을 수 있는 마개 형태의 어댑터 결합구가 있는데 지금 수사 결과에서 나와 있는 크레모아의 뇌관 모습을 보면 상자 중앙부에 꽂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서 전혀 다르고요. 그러네 여기. 그러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파편이 되는 쇠구슬의 크기도 우리 제식 크레모아의 쇠구슬은 3mm 크기. 현장에 수집된 볼 베어링들은 보면 5mm로 전혀 크기가 맞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까 저를 혹하게 했던 그 박사님 그분이 얘기했던 그것의 그 얘기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게 사용되었다면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의 행위지. 보통의 일반적인 이제 폭탄들은 컴포지션 A, B, C가 있어요. TNT와 헥사겐을 같이 섞어가지고 위력은 커지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해지고. 그래서 이 폭약이 대단한 폭약인데 그 당시에 북한은 이런 고분자 화물을 만들지 못해요. 핵소겐이랑 고분자 화물을 만들 수가 없어. 거기에 사제품이 나왔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때 당시에 사건 기록 이런 건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내에 보도되는 이제 언론. 크레모아 형태 폭발물 이렇게 보도했던 거 아닌가요? 형태. 크레모아하고 유사한 형태로 만든 극조형 폭발물이다 이렇게 사건 기록에는 그게 적혀 있어서 내용이. 그 기록에 적는 게 그 당시에 그 세태가 그래요. 정확하게 적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들어가 있는 폭약이 컴포지션 비겔이라고 이렇게 밝혀졌고요. 그 당시에 남파 간첩들, 무장 공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유기하거나 우리가 소탕을 해서 획득한 여러 증거물들 중에 컴포지션 계열의 폭약류가 몇 차례에 걸쳐서 동일하게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독님이 얘기했던 첫 음모론에 등장했던 지금 이분을 잊고 있었는데 강민철 씨. 강민철의 1차 면담 내용을 조사했더니 성북초등학교 학적부에는 강민철이라는 이름의 졸업생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서울대학교 출신 중에 강민철이 있어. 대한민국 시민으로 남한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강민철이 북한 사람이란 증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버마에서도 그걸 인정한 거지. 자, 이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입니다. 강민철은 알론구역 트리에타 2번가 154A호에 있는 집 2층에 그들 3명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다고 자백했다. 위 주택은 북한의 영사 호장준에게 그의 딸 막인조조 명의로 임대된 주택이며 북한 대사관의 세 가족이 83년 1월 6일 거주하고 있었다.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그 거주지가 정확하게 북한 소유. 너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트릭을 너무 안 썼네, 북한도. 실제로 강민철이 버마 정부 측에 자백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북한군 육군 상위이며 군번은 9970, 소속은 개성 소재 정찰 중대이다. 우리 세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의 버마 아웅산 묘소 방문 시 동묘소를 폭파하여 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강창수 소장으로부터 받았다. 사실 정확히 다 정확한 명령 체계가 있는 거예요. 자백을 다 한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국정원에 있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북한 요원인데 이렇게 깨끗한 사진을? 아니 남의 나라 가려면 여권도 있어야 하고 증명서도 있고 뭐 가짜 증명서겠지만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학교도 다녔을 거고 군에 갔더라면 군의 동료도 있을 거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일제히 공모를 하고 신원을 밝히지 말자 그러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대포 간첩 사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쇼를 기획할 이유가 없잖아.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질문을 던졌는데 관리하는 간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첩인 줄 알고 놔두고 특별할 때만 그런 간첩을 이용을 하죠. 그 간첩이 특수 목적으로 간첩 둘을 보내달라고 타전을 한 거예요. 그 간첩들을 제가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접선이 되고 자기 측 간첩이 기다리는 걸 알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덮쳤대요. 그래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한 거라고, 북한이 한 거다 그러고. 남파 간첩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거 그것도 다 그분들 증언에서. 그렇죠. 이번 버마 폭거는 국가 원수인 본인에 대한 위해 기도로서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곧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중대한 도발 행위인 것입니다. 본인이 조바심에 이런 일까지 꾸미고 다대포 사건까지 꾸미고 뭔가 무리수를 두고 하면서 사실은 가려지고 음모론이 자꾸 스물스물 나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왜 굳이 그 모두가 반대했던 굳이 꺼내지 않았던 버마를 그래 여기에 약간 한 줄로 추가됐잖아 그냥. 가려고 했을까요? 대통령이 갑자기 버마를 가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되게 재밌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대통령 국정자문위원단인 법조인 3명이 버마를 방문했어. 실제로 상황 정치를 했다는 내윈. 그분을 만났다는 거야. 내위는 자기가 당위장이고 곧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갔을 때도 내위는 원칙적으로 안 만나는 걸로 돼 있어요. 당위장이니까. 근데 이 국정자문위원 세 사람을 만났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국가 실권자가. 그러면 주 범하대사가 보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 되죠. 없었어요. 그런 보고를 안 낸다면 그 대사는 파면이에요, 파면. 보고가 없었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건 비밀로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전 대통령이 자기 가겠다고 또 지시하는 걸 보면서 이제 당연히 누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 범마의 권력 제도 연구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때가 내윈이라는 사람이 62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실권을 잡았던 건 이미 48년 독립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군사 총사령관을 계속하다가 그다음에 대통령을 하게 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년 이상을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이 맞네. 청와대 내부 어떤 사람이 대통령한테 지금 버마를 가야 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 전두환 대통령 7년 끝난 다음에 자기는 연임 안 한다. 헌법 바꾸고 그런 거 안 한다. 그게 큰 이제 자기 구실이었는데 그게 불안하죠. 7년 끝난 다음에 그만두는 게. 전두환 본인 못지않게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건 측근들이에요. 권력이 딴 데로 넘어가면 자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버마 모델을 한번 저걸 하자. 버마하고 그러니까 내윈 장군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자 그러고 그래서 버마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챈 사람들이 말리지를 않은 거죠. 말렸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의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 음모론은 다 틀린 거야. 그치. 근데 왜 전두환은 범하에 가겠다 그런 거야? 그거. 이 부분만 따로 빼서 봤더니 새로운 이제 이거는 추측이 나온 거지. 추측인데 이게 사실 꽤 근거 있는 추측이거든요. 왜냐? 대통령 임기 거의 끝날 때 전두환 대통령이 뭐 한지 아세요? 50명이 넘는 군 장성들한테 별을 하나씩 더 달아줬어요. 다 이상하죠. 그리고 인사 개편 싹 새롭게 하고. 근데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 이제 2달 후면 퇴임인데 퇴임하기 공부는 전에 내가 하나회는 내가 등 뒤에 딱 들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건 범하 모델이 괜찮은데 이참에 동남아 순방을 하니까 한번 가서 의견을 나눠보자. 이건 꽤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당시 이제 대통령이 범하를 왜 갔냐? 뭐 이유는 모르지만 이것도 음모론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그 범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에서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고 마음 아파야 되는 수많은 당시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려고 애썼던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맞아요. 그 기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음모론이 언제나 그분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누구냐? 기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했는데 제약진분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자신의 기로 분자 구조를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유사과학 아니죠? 기를 쏘니까 이 상처럼 생긴 거예요. 설마. 거짓으로 할 것 같지 않아? 내가 왜 혹했는지 알겠지? 14조요? 14조가 유산이라고? 놀랍게도 우리나라 얘기야. 에? 이규환입니다. 갑신정변에 가장 행동대장 같은. 그렇죠.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하나 무거운 걸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은행에 있다는데 캐나다? 재밌다, 재밌다. 그런 게 재밌잖아. 그래서